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영옥입니다. 코로나 케이스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간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지금 2006년에 미국 왔으니까는 16년? 간호사로서 생활한 지 26년, 한국에서 2년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죠? 나이 들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임상 생활 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1탄.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오면서, LA 이렇게 히스패닉 파퓰레이션이 많은지 몰랐어요. 미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흑인 환자들도 많고 백인도 많고 하지만 제가 특히 일하던 병원에서는 흑인이 한 60%, 그다음에 한 40%가 히스패닉 파퓰레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미국 간호사의 하루, 병동 간호사의 하루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간호사들의 아침 일과가 이제 와가지고 환자 라운드 돌고, 그 다음에 환자 그 랩 리저트 나오면 거기서 업노멀한 리저트를 닥터한테 전화해서 노리파이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저희 환자 중에 한 명이 K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포타슘 레벨이 너무 낮아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닥터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닥터를 페이지를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닥터를 페이지를 딱 했는데 그쪽에서 환자 이름이 뭐냐 그래서 환자가 조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스하고 라스트 기억이 안 나는데 퍼스트 네임은 조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 네임이 조스 블라블라다 그러니까는 걔가 계속 물어보는 게 Are you sure it's 조스?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조스라고. 그랬더니 she looked at patient's name and she was like 호세 아니냐고 호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안해서 막 웃었어요. 그게 히스패닉 네임이 J자가 H로 발음되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스가 아니라 호세였던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때 간호사 너싱 스테이션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제 컨버세이션을 듣더니 다 간호사들이 막 웃고 자빠지고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근데 뭐 어떡해요. 뭐 나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히스패닉 컬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쪽 병원에서 일할 때 이거는 좀 새드한 새드한 스토리인데, 제가 4th of July가 여기는 할러데이잖아요.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이라서 이제 그날도 이제 저는 할러데이 페이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일하는 간호사들 다 룰루랄라 하고 이제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나이 시프트 널스한테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에 그 뭐지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이제 딱 간호사들이 이제 자기가 맡은 환자들을 이제 라운딩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좀 컨퓨즈 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좀 언스테이블 환자들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좀 가까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디스차지에 가깝거나 좀 스테이블 환자들은 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멀리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운딩을 돌고 있는데 저기 복도 끝에서 구석방에서 Help me please! Anybody please come!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막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 간호사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막 달려갔죠. 그쪽 병원은 뭐 다른 병원마다 다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뭐 전화를 들고 뭐 코드 블루를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환자가 이제 집에 거의 퇴원 바로 직전이었는데 아침에 그날 바로 집에 가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화장실을 쓰다가 이제 이렇게 변을 보시면서 이렇게 힘을 주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일하던 병동은 심장병동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의 모니터를 다 이렇게 모니터 하거든요. 환자들 심장 그 EKG 같은 거를 다 모니터를 하는데 간호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니터 테크니션들이라고 해가지고 모니터만 12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쉬프트 체인지 하면서 보는 직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니터 보면서 환자 리듬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간호사한테 가서 환자 확인해라 막 이렇게 노리피케이션 주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환자가 언제부터 모니터가 떨어져 있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간호사가 파운드 한 거는 환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파운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모든 간호사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 베드시트를 바닥에 깔아놓고 환자를 화장실에서 내려가지고 변기에서 내려갔고 막 CPR 하고 했는데 환자는 결국 메이크를 못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왜냐면 그 환자 패밀리들이 이제 환자가 그날 집에 이제 디스차지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다 이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전화를 받아서 환자분이 돌아가셨다 이러니까는 이제 완전 화가 난 거죠. 이거는 너네 탓이다. 왜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죽냐, 병원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환자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소송이 들어가면 많은 경우들이 좀 unfortunately 병원이 이기는 소송이잖아요. 환자들이 이기는 소송이 많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환자들이 이기는 소송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먼저 환자한테 데미지가 갔으면 환자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이제 환자들이 난리가 났죠. 환자 패밀리들이 막 다 막 그 뭐죠 무더기로 와가지고 우리 패밀리 로이어 있다. 여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딱 정해놓은 그 로이어가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을 주겠죠. 우리 패밀리 로이어가 있다. 너를 당장 수할 거다. 막 이랬는데 이제 아마 수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저 정말 다행인 게 저는 이제 그때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고 미국 컬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차팅도 제대로 잘 못하고 영어로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 환자를 맡았던 간호사는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굉장히 오래 경력이 있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차팅을 잘 했죠. 이제 뭐 거짓말을 늘 필요도 하나도 없고 그 환자가 돌아가신 게 솔직히 그 간호사의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이제 다 차팅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제 그 모니터를 잘 못 봤던 뭐 모니터 떨어졌는데 그걸 페이 어텐션 안 했거나 그 모니터 택한테도 아마 질문이 갔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환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이 환자가 패밀리가 굉장히 돈이 많은 패밀리였어요. 딱 봐도 이제 막 치렁치렁 옷 막 그 모피 막 입고 와가지고 막 코트 입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쇼오프하는 그런 패밀리였는데 환자한테 받을 돈이 많았는지 하여튼 환자가 돈이 많았는지 환자는 벌써 이제 그 뇌졸중이 온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오래된 올드한 할머니였고 그다음에 패밀리들이 거기서 이제 다 주위에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들이나 누군가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무슨 그거 할 때마다 너 지금 뭐 주니 너의 이름 뭐니 하고 시간하고 다 적어놓고 다 그렇게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감시당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환자를 가서 테이크케어 하려고 그래도 그 패밀리가 부담스러워서 막 방에 막 들어갈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정말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겪잖아요. 저희가 한국 임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저는 응급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볼 꼴 안 볼 꼴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일했던 선생님들은 더 많이 이상한 경험들을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니까 미국은 또 너무 퍼스널리티를 막 자기 멋대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상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은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이제 그 조폭들이 이렇게 깍두기 아저씨들이 막 밤에 막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실려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벌써 이제 피가 거의 안 나는데 배만 이렇게 뿔룩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칼로 이렇게 배 한가운데로 팍 찔려가지고 이제 메인 동맥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 출혈이 굉장히 심했었고 환자가 들어왔을 때도 거의 사망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깍두기 아저씨들이 있을 때 이제 환자분이 돌아가셨다 이제 그러고 다들 막 씩씩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패끼리 이렇게 싸움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자기들이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마침 다른 패들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응급실에서 싸움이 났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왜냐면 막 환자 폴대, 아이비 폴대 가지고 막 때리고 막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신규라서 막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들이 눈앞에서 막 펼쳐지고 막 환자도 자기네들끼리 막 얼굴 때리니까 막 퍽 소리 나고 막 진짜 그런 걸 다 보니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간호사 스테이션 뒤에서 막 이렇게 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는 뭐 강남 쪽이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왔는데요.
뭐 연예인들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명의 연예인들 오고 저희 그때 기억에는 그 응급실 인턴 선생님이 자기 카드를 책을 갖고 다니면서 연예인들 올 때마다 연예인들 그 이제 어세스하고 닥트로스의 일도 하면서 이제 연예인들 사인을 받던 그런 그런 닥터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은 어떤 임상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재밌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인상 깊었던 거 아니면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 저랑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에 더 깊은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빠이.